잘못 데운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그 단순한 행위가 매주 조용히 당신의 다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은 다리 통증, 불안정한 걸음걸이, 근육 감소가 그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식탁 위 음식과 그것을 준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염증, 근육분해, 영양소 손실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은 건강해 보이는 일부 음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다시 데워질 때 위험한 물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당신의 몸 안에서부터 조용히 당신의 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한국 어르신들을 돌보아 온 시니어 건강 전문가로서 간단한 음식 선택, 특히 음식을 다시 데우는 습관이 어떻게 다리 근력을 보존하거나 혹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를 유발하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잘못된 음식은 근육 손실, 만성 피로, 심지어 병원 신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제대로 다시 데워 먹으면 활력을 되찾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독립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근육 손실을 막고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다시 데워서는 안 될 3가지 음식과 반드시 다시 데워 먹어야 할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앞으로 몇 년간 당신의 식습관과 걸음걸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총 모양 알림을 켜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건강 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1분을,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0분을 입력하여 알려주세요. 근육량을 보호하고 약한 다리를 예방하고 싶다면 절대 다시 데우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식.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더 민감해지고 신체의 영양소 흡수 능력도 변합니다. 일부 음식을 다시 데우면 단백질이 분해되고 핵심 영양소가 감소하며 심지어 근육 회복과 근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1. 닭고기.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사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어젯밤 저녁 식사를 다시 데우는 것과 같은 가장 순진한 습관이 조용히 위험한 일상으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 중 하나가 바로 닭고기를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해해 보입니다. 닭고기는 의사와 영양사 모두가 노화하는 근육을 위해 추천하는 저지방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닭고기를 부적절하게 다시 데우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닭고기를 다시 데울 때, 특히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면 단백질 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기를 퍽퍽하거나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근육에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화가 느려지고 이미 나이 관련 근감소증, 즉 사르코페니아와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몸이 더 힘들게 일하지만 얻는 것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78세의 김 선생님은 식사 후 심한 복부 팽만감과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수원에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에도 스스로를 잘 돌본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블록 이상 걷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생활 습관을 검토한 결과 그는 저녁 식사로 남은 닭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이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자주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반복적으로 부분 변성된 단백질에 노출되고 불균일한 가열로 인해 유해, 박테리아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는 위장관 장애의 가벼운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주, 김 선생님은 부엌에서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다리가 너무 약해 균형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는 냉장고에 보관해도 박테리아 성장에 특히 취약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악명 높은 낮은 온도에서 불균일하게 다시 데워지면 살모넬라나 캄필로박터와 같은 박테리아가 여전히 서식할 수 있으며, 이는 젊은 성인보다 노인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은 배탈로 그칠 수 있지만 면역 체계가 약화된 노인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 대가는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피로가 아니라 낙상, 골절, 입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독립성의 상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적절하게 다뤄진 닭고기 한 접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닭고기를 요리했다면 신선할 때 드세요. 남은 음식이 있다면 다음날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차갑게 넣어 드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꼭 다시 데워야 한다면 전자레인지는 절대 피하세요. 가스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 온도계로 확인하여 내부 온도가 섭씨 74도 이상에 도달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몸은 다시 데운 식사 한 끼에 도박을 걸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 위험은 실제하며 당신의 다리,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자유는 지름길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금치와 잎채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시금치가 항상 현명하고 심장에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철분, 칼슘, 필수 비타민으로 가득 찬 시금치는 오랫동안 건강한 노년의 든든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놀라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다시 데우면, 특히 전자레인지에서 데우거나 냉장고에 보관된 후 데우면 이 슈퍼푸드가 조용히 숨겨진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근육, 신경, 그리고 장기적인 이동성에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케일이나 근대와 같은 다른 잎채소와 마찬가지로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발생 화합물은 신선하게 먹거나 가볍게 익혔을 때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의 산소와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노화하는 다리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조리하고 보관하고 그런 다음 다시 데우는 순간 바로 그 유익한 질산염이 화학적으로 아질산염으로, 더 나쁘게는 니트로사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합물들은 세포 손상, 염증,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발암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신체가 이러한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염증은 근육 회복과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남은 시금치를 데울 때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간에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다리 근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신체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쌓이는 생물학적 결과의 연쇄 반응입니다. 제 진료실에서의 실제 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76세에 은퇴한 사서였던 박 여사님은 다리에 끊임없는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집 앞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건강하게 먹는 것, 특히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데운 시금치 오믈렛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식단과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철분 흡수 저하, 염증 수치, 간 스트레스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미묘했지만 그것은 실제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음식이 부적절한 재가열 후 그녀의 회복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시금치 재가열을 중단하고 신선한 조리로 전환하고 부드러운 물리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녀의 다리 피로는 6주 이내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 밥. 밥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입니다. 따뜻하고 친숙하며
대량으로 준비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전골, 국, 볶음밥, 그리고 전국의 가족 저녁 식사에 등장합니다. 혼자 살거나 두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밥솥 가득 밥을 지어 며칠에 걸쳐 다시 데워 먹는 것이 실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진한 습관이 당신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을 실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된 밥을 실온에 너무 오래 방치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박테리아와 달리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조리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밥 속에 잠복해 있다가 밥이 가스레인지 위에 너무 오래 놓여 있거나 냉장 보관 전에 천천히 식으면 그 포자가 깨어나 독소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독소가 생기면 아무리 다시 데워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면역 체계가 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몇 시간의 복통이나 메스꺼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소화 및 면역 방어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심각한 위장관 장애, 탈수, 심지어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신체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특히 다리의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대구에서 평생 택시를 운전하다 은퇴한 79세의 최 기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이에 비해 건강했고 여전히 직접 장을 보고 토요일에는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주 중국집에서 남은 볶음밥을 다시 데워 먹은 후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이내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구토와 설사를 했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최 기사님은 주로 수분과 순수 근육인 4.5kg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는 도움 없이는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기사님은 회복하는 데 사일을 보냈고 균형과 다리 근력을 되찾기 위해 2달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타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한때 좋아했던 식사를 피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5년은 늙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활력을 되찾아주는 다시 데워 먹어야 할 3가지 음식. 1. 고구마. 고구마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 약화 및 나이 관련 근육 손실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요리하고 식힌 다음 다시 데워 먹으면 훨씬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뿌리 채소는 제대로 다루면 노화하는 근육을 위한 천연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처럼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특히 다리의 근육량은 우리가 표적화된 영양을 통해 맞서 싸우지 않는 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고구마에는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과 다리 뻣뻣함과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줄이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비결은 이것입니다. 고구마를 요리한 후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유형의 전분은 장내 건강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고 혈당 균형을 맞추며 다리 근육을 포함한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리 통증과 피로 증가로 고생하던 74세의 이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긴 산책을 포기하고 텃밭 가꾸기를 중단했으며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중에 그녀의 식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고구마와 같이 식혔다가 다시 데운 음식에서 나오는 포스트바이오틱 섬유질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간 식단에 그것들을 다시 추가하라고 요청했지만 오븐에서 갓 나온 신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구마를 구워서 하룻밤 식힌 다음 날 다시 데워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4주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더 강해졌고 요리하는 동안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으며
에너지가 향상되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라 다시 데운 고구마 때문이었습니다. 2. 콩 기반 수프와 스튜. 추운 저녁, 따뜻한 수프 한 그릇만큼 위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특정 수프는 단순히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줍니다. 특히 콩이나 렌틸콩으로 만들고 제대로 다시 데웠을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요리들을 식혔다가 부드럽게 다시 데우면 근육 손실과 다리 약화와의 싸움에서 훨씬 더 강력한 동맹이 된다는 것입니다. 콩과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이는 노인의 근육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매년 자연스럽게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를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질병에서 회복이 느려지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렌틸콩 수프 한 냄비를 끓이고 식힌 다음 날 다시 데우면 섬유질과 전분 함량이 좋은 방식으로 변합니다. 소화하기 더 쉬워지고 장에 더 친화적이며 신체가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하는데 더 효과적이 됩니다. 이는 식히고 다시 데우는 과정이 저항성 전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 이는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노인 근육 약화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79세에 은퇴한 정비사였던 박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항상 강했지만 최근에는 짧은 산책 후에도 다리가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기는 많았지만 콩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체가 근육 회복을 제대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섬유질이나 영양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주 일요일에 렌틸콩과 채소 스튜를 한 냄비 가득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주중에 부드럽게 다시 데워 먹도록 격려했습니다. 6주 후, 박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걷고 더 깊이 잠들었으며 심지어 10년은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토마토 기반 소스. 많은 어르신들에게 토마토 소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입니다. 파스타 위에 붓거나 전골에 섞거나 수프에 끓여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토마토 기반 소스를 다시 데울 때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행위가 당신의 관절과 다리 근육이 느끼고 기능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천연 항산화제이며 비결은 열에 의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선한 토마토도 건강하지만 조리하고 다시 데운 토마토는 훨씬 더 많은 치유력을 제공합니다. 토마토 소스를 부드럽게 다시 데우면 리코펜이 신체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되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코펜은 다리의 근육 통증, 뻣뻣함, 약화를 포함한 많은 나이 관련 건강 문제의 배후에 있는 조용한 파괴자인 만성염증과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항상 불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아픈 무릎으로 잠에서 깨거나 안락 의자에서 일어서기 힘들어하거나 다리에 예전 같은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염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다리의 힘, 유연성,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했지만 설탕과 방부제가 가득한 시판 소스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68세의 정 여사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멘트 다리를 호소하며 한 블록 이상 걷는 것을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를 사용하여 진짜 집에서 만든 토마토 소스를 식단에 추가하고 주중에 부드럽게 다시 데워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움직임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뻣뻣함을 움직임으로 피로를 명료함으로 바꾸었고 밤 산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간단한 변화, 진짜 토마토를 제대로 다시 데운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노화는 신체를 느리게 할 수 있지만 선택하고 적응하고 가장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독립성을 보호할 힘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데우거나 데우지 않기로 선택한 음식이 조용히 당신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전자레인지의 삐 소리나 가스레인지의 지글 소리 뒤에는 당신의 다리, 균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맛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꼿꼿이 서게 하고 자유롭게 걷게 하며 위험 있게 살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돌보아 온 많은 환자들은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닭고기나 시금치를 다시 데우거나 밥을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 염증, 감염 또는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또한 다시 데운 고구마나 렌틸콩 스튜가 어떤 보충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사실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통찰력입니다. 의존하게 될까봐, 균형을 잃을까봐, 또는 밤에 혼자 넘어질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한 부여의 한 형태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사처럼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당신의 몸이 싸우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이 천천히 그것을 무너뜨리는지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음식을 다시 데우고 잘못된 남은 음식을 버리는 이러한 작고 의도적인 변화는 오늘 당장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행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도움 없이 걷느냐, 피곤함을 느끼느냐, 아니면 살아있음을 느끼느냐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인생의 계절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인식과 그에 따르는 작고 꾸준한 행동입니다. 이제 주방으로 향할 때 그 접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단지 따뜻한가? 라고 묻지 말고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더 길고 더 안정적이며 더 강력한 삶에 대한 해답이 바로 거기 다시 데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합니다.